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좀 듣기에 진짜 화나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학교 앞 문방구 아저씨가 성추행범이었던 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벌써 7월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7월 달도 여러분들께 정말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7월 달은 진짜 저에게 주말도 없는, 그리고 낮과 밤이 없는 그런 일정을 좀 소화해야 될 그런 달인 것 같아요. 지금 곡 준비도 거의 다 끝나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건강 챙기라고 잠 많이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운동도 지금 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진짜 꾸준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운동, 곡적인 스케줄, 또 제가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하고자 해서 진짜 이번 7월달은 아마 저의 몸을 거의 혹사시키면서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제가 너무 더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고 또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구독자분의 사연이다 보니 1인칭 시점으로 제가 좀 더 살을 붙여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연자분을 언급한 안 좋은 댓글들은 제가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제가 지금 20대 중반 직장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의 얘기니까 한 2013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 얘기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시절 때 직접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는 학생이라면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조그만한 문구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 준비물도 사고 불량식품도 사고 장난감도 사던 곳이라서 학교가 끝나면 그냥 루틴처럼 매일 들르던 곳이었어요. 겉에서 보면 그냥 어느 학교 앞에나 다 문구점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문구점처럼 그냥 평범한 문구점이었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진열대 사이로 뭔가 미로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안쪽은 창고처럼 되게 어두웠는데, 그 평소에는 이제 학생들은 뭐 드나들지 않고 그 문구점 아저씨만 드나드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구점 입구에 딱 들어가면 입구 바로 앞에 체중계 하나가 놓여져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을 가기 전에 그 문구점에 들르면 아저씨가 항상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 문구점에 오는 학생들한테 장난도 되게 많이 치셨고, 워낙 오랫동안 장사를 하셔서 뭐 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부모님들까지 잘 지내던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저희 엄마랑도 안면이 있었고, 그리고 제 친구의 삼촌이라는 이야기를 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더 거부감 없이 뭔가 되게 가까이 지냈어요, 문구점 아저씨랑. 뭐 어떻게 보면 어쨌든 나와 가까운 사람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믿고 따르게 된 거죠. 근데 그 문구점 아저씨는 특히나 그 저학년 아이들 있잖아요. 저학년 아이들한테 유독 더 친절하셨어요. 가끔씩 이제 문구점에 가면 그 문구점 바로 앞에 체중계가 하나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저씨가 저 체중계 한번 올라가 봐 하면서 막 장난도 치기도 했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말 안 들으면 저기 창고로 데려간다 라고 하면서 웃곤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아저씨랑 워낙 친하게 지냈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친구의 삼촌이셨고, 그리고 문구점, 오래된 문구점을 운영하신 아저씨니까 저희는 그런 말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저희도 같이 따라 웃고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장난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에 갑자기 문구점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문구점이 왜 닫혀있지? 항상 열려있는 곳인데 저기는? 이 생각을 했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문구점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던 문구점이니까 어디 아프신가? 아니면 뭐 가족여행 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저희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니까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학교에 뭔가 되게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아, 문구점 아저씨가 성범죄자로 잡혀갔대.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전 믿질 않았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친구들이 워낙 장난을 많이 치니까 그것 또한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뭐 원래 초등학교쯤 되면 별의별 소문이 다 돌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가 와전돼서 또 더 와전돼서 이렇게 막 소문이 퍼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학원을 마치고 제가 집을 갔는데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학교 앞 그 문구점 아저씨 있지? 그 사람 성범죄자래. 앞으로 절대로 아무 어른이나 믿으면 안 돼. 알겠지? 그 말을 듣고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 했던 얘기까지 얹혀지니까 진짜 성범죄자가 맞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으로 그 성범죄자 알림 우편이 와 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니까 엄마는 제가 어려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뭐 낯선 어른이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어른이든 진짜 가깝게 지내던 어른이든 다 항상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어릴 때는 솔직히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니까 그냥 와, 그 아저씨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문구점이 계속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전에 직접 사건에 대해서 찾아봤고 판결문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그런 것들은 모두 제외하고 실제 판결문에 적힌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아무런 의심 없이 드나들던 그 문구점에서 무슨 일이 생겼었는지 지금부터 판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공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 정보를 고지한다. 이 사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은 문구점에서 과자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하얀 속옷 안으로 다른 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문구점에 선물 포장지를 사러 온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후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문구점에서 액세서리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문구점에서 우연히 문구점 앞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안으로 들어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문구점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는 판결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화나는데 그때 그 당시에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마음이 힘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학교 앞 문구점 아저씨가 성추행범이었던 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진짜 이번 썰을 읽으면서 정말 화났습니다. 제가 화나서 사실 그냥 저는 이런 내용의 뭔가 영화도 있고 실제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한 범죄 내용이.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저런 행동을 한 자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썰을 읽으면서 이번 사연은 제가 진짜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판결문 전체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 판결문 전체를 보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 사건에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시기가 너무 맞더라고요. 제가 봤던 내용이 뭐냐면 이 성추행범이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이 썰에 나온 이 성추행범이 그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출소 후에
다시 그 문구점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냥 진짜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내용만큼은 진짜 물론 제가 뭐 어떠한 힘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진짜 정말 잘 전달드리고 싶었고 오늘은 좀 끝마무리까지 굉장히 저도 이 썰을 말씀드리면서 화가 나는 얘기였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분들과 자주자주 만나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으니까 저를 믿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썰 제보는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제 영상 소개란에 썰 보내는 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거기로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마무리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고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